헤어지고 나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게 아직 사랑이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미련인 건지 그 경계가 너무 흐릿해서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흐릿한 경계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연락하면 안 될 때 연락하게 됩니다. 돌아가면 안 될 때 돌아가게 됩니다. 잊어야 할 때 더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련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미련은 그 사람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상황이 그리운 겁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그리운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그리운 겁니다. 헤어진 다음에 그 사람이 생각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떠오르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특정 장면이 떠오릅니다. 같이 갔던 장소가 떠오릅니다. 같이 먹었던 음식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던 순간이 반복적으로 떠오릅니다. 이게 미련의 특징입니다. 미련은 그 사람의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좋았던 조각들만 골라서 재생합니다. 아니면 나쁘게 끝난 것에 대한 억울함이나 분노가 그 사람을 계속 떠오르게 만듭니다. 반면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의 전체가 떠오릅니다. 좋은 면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면도 포함해서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미련은 편집된 기억에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은 편집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걸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떠올려 보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반복됐던 갈등을 떠올려 보세요. 그걸 다 떠올렸을 때도 여전히 보고 싶다면 그건 미련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을 떠올리는 순간 그리움이 사그라들거나 아니면 단점 자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미련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이별 후에 기억을 자동으로 편집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흐려지고 좋았던 기억은 선명해지는 방향으로 편집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심리 기제입니다. 내가 고통을 줄이려는 방어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편집된 기억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립다고 느끼면 실제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편집된 버전의 그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실제로 함께 했을 때는 힘들었는데 헤어지고 나면 그 힘들었던 부분이 지워지면서 좋았던 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재회를 했다가 또 헤어지는 커플들이 생기는 겁니다. 미련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돌아갔는데 실제로 함께하면 헤어지기 전과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기억 속에서만 편집됐을 뿐입니다. 미련인지 사랑인지를 구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공백에 집중해보는 겁니다. 헤어진 후에 힘든 게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채워주던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인지를 봐야 합니다. 연애를 하면 일상이 채워집니다. 연락할 사람이 생기고 주말에 만날 사람이 생기고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생기고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깁니다. 헤어지면 이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 빈자리 때문에 힘든 건데 그걸 그 사람이 그리운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힘든 게 그 사람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채워주던 역할이 없어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게 된다면 혹은 혼자서도 그 공백을 채울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줄어드는지를 보면 됩니다. 미련은 대체 가능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그 공백을 채우기 시작하면 줄어듭니다. 근데 사랑은 대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공백이 채워져도 그 사람 자체가 보고 싶은 감정은 따로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 건지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미련인지 사랑인지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지금 외롭거나 힘들어서 연락하고 싶은 건지, 그 사람이 좋아서 연락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연락하고 싶은 건지, 그 사람이 지금 누구랑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하고 싶은 건지, 외롭거나 힘들 때만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건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위로를 그 사람한테서 받고 싶은 거지. 그 사람 자체가 보고 싶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면 그건 자존심이 개입된 겁니다. 이별로 인한 자존감의 타격을 회복하려는 심리입니다. 이것도 미련의 한 형태입니다. 그 사람의 근황이 궁금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생겼는지 궁금한 건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대체됐다는 감각을 받아들이기 싫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 남아있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힘든 일은 없는지 걱정됩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련은 나 중심입니다.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대체됐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사랑은 상대방 중심입니다. 내 상황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련도 있고 사랑도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과 다시 만났을 때 뭘 원하는 건지를요. 다시 만나서 그냥 얼굴만 보고 싶은 건지, 다시 사귀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한 뭔가가 해결되지 않아서 만나고 싶은 건지. 마지막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이별이 너무 갑작스럽게 끝났거나 제대로 된 마무리 없이 끝난 경우에 그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마무리되지 않은 감정이 미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완성되지 않은 것에 더 오래 집착하는 심리입니다. 끝냈다고 생각하지만 감정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가 계속 그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엔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 감정의 매듭이 풀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매듭은 반드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만 풀리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이유를 냉정하게 다시 들여다보는 것,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편집 없이 떠올려 보는 것, 그 관계에서 반복됐던 문제들을 솔직하게 직면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감정의 매듭이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에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게 사랑인지 미련인지 판단하려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감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감정이 이성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하지 않고 그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도 여전히 연락하고 싶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는 겁니다. 충동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연락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또 다른 감정의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미련인지 사랑인지를 구별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구별이 잘못되면 인생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련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버텨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공백이 두려웠던 겁니다.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 두려움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잘못된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남아있는데 미련이라고 결론 짓고 억지로 잊으려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미성숙하거나 미련한 것으로 단정 짓고 무조건 털어내려다가 오히려 더 오래 힘들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건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 능력은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도망가지 않고 조금 더 오래 그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에서 생깁니다. 왜 지금 이 감정이 올라오는지, 이 감정이 나한테 뭘 말하려는 건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던지는 것. 그게 미련과 사랑을 구별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미련이라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미련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과 헤어지면 미련이 남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미련을 억지로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미련이구나 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고 나면 그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남아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남아있다는 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도 그 관계가 당신한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도 함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 감정이 당신의 모든 선택을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 그게 이별 후에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헤어진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세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 하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그 감정이 사랑인지 미련인지를 먼저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다 보면 그 감정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체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게 이 감정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별 후에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상처를 받은 채로 끝난 이별이 있습니다. 제대로 사과도 못 받고 끝난 경우,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로 버려진 경우,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린 경우, 이런 이별은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억울하고 분하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감정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을 못 잊는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분노가 미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억울함이 그리움처럼 포장되는 겁니다. 이걸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따뜻한 감정이 먼저 오는지 아니면 답답하고 화나고 억울한 감정이 먼저 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따뜻함이 먼저 온다면 그리움이 있는 겁니다. 답답함과 분노가 먼저 온다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두 경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움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시간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감정을 직면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이 반드시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과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더 깊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그 감정을 써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 내가 느꼈던 것들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억울했던 것들을 꺼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것들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미련과 사랑을 구별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짚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상화의 문제입니다. 이별 후에 사람들은 전 연인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할 때는 보이던 단점들이 헤어지고 나면 잘 안 보입니다. 좋았던 기억들만 선명하게 남고 힘들었던 기억들은 흐릿해집니다. 그러면 기억 속의 그 사람은 실제 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 이상화된 사람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실제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상화를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힘들었던 순간들을 의도적으로 떠올려 보는 겁니다. 무시당했던 순간, 서운했던 순간, 내가 맞춰줘야만 했던 순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작아졌던 순간, 이것들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미 이상화가 많이 진행된 겁니다. 더 의도적으로 떠올려야 합니다. 이게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편집되지 않은 실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그리워하는 게 실제 그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이상화된 이미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미련으로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함께 했을 때는 진짜 사랑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헤어진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점점 미련으로 성질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냐면 그 감정이 지금 당신의 현재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마다 비교하게 되는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려 할 때 그 사람 생각이 방해가 되는지, 일상이 그 사람 생각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은지, 이 경우라면 그 감정이 현재의 당신을 잡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든 미련이든 당신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닙니다. 사랑이 남아있어도 그 사랑이 당신의 현재를 망치고 있다면 그 사랑을 제대로 보내줘야 할 시간이 된 겁니다. 보내준다는 게 그 사람을 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이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는 걸 그만두게 하는 겁니다. 감정은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두는 겁니다. 그 감정이 있다는 걸 인정하되 그 감정이 지금 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별 후에 가장 건강한 태도는 그 감정을 억지로 처리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미련이면 미련이구나 하고 두고 사랑이 남아있으면 남아있구나 하고 두는 겁니다. 그 감정이 당신한테 뭔가를 말해주려 한다면 들어주세요. 왜 이 감정이 오는지를 보세요. 그 감정 뒤에 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그게 외로움인지, 그게 해결 안 된 억울함인지, 그게 진짜 그리움인지, 그게 이상화된 기억에 대한 집착인지, 그걸 알고 나면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힘이 약해집니다. 사람들이 이별 후에 가장 오래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잊으려고 다른 것들로 채우거나 아니면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기만 하거나, 근데 시간은 감정을 희석시킬 수는 있어도 정리해 주진 않습니다. 정리는 결국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의 시작이 바로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미련인지 사랑인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게 오히려 더 아프기도 합니다. 그 아픔을 피하고 싶어서 계속 흐릿한 상태로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한번 제대로 통과하는 게 질질 끌리는 미련 속에서 오래 머무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당신을 다음으로 데려다 줍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다면 그 감정이 당신한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말의 정체를 알아주세요. 그게 미련이든 사랑이든 그 감정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당신이 진지하게 누군가를 대했다는 증거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앞으로 당신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미련과 사랑 사이에서 헤매는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셜미디어를 반복적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게시물이 올라오면 확인하게 됩니다. 근황을 살피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생겼나 확인하게 됩니다. 이 행동이 뭘 말해주는지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현재에 자꾸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일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려는 겁니다. 이게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미련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면 안도하면서도 씁쓸한 감정이 동시에 올라온다면 그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에서 내가 사라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 행동을 멈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면서도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행동을 반복할수록 감정의 정리가 더 오래 걸립니다. 그 사람의 현재와 자꾸 연결되는 고리를 유지하는 거니까요. 이별 후에 일정 기간 완전히 연락을 끊고 소셜미디어도 보지 않는 걸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이 정리되려면 그 연결고리가 끊겨야 합니다. 연결고리가 유지되는 한 감정도 유지됩니다. 이게 그 사람을 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때도 여전히 같은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건 진짜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는 감정이라면, 그건 다르게 봐야 합니다. 반면 그 연결고리를 끊고 나서 감정이 자연스럽게 옅어진다면, 그건 연결고리 자체가 감정을 유지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연결이 그리웠던 겁니다. 이걸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별 후 일정 기간 완전히 분리해보는 것이 미련인지 사랑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분리했는데도 시간이 지나서 더 선명하게 그립다면 그건 단순한 미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리해도 흐려지지 않는 감정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반대로 분리하고 나서 오히려 가벼워진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미련이었다는 게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미련과 사랑을 구별하는 건 그 감정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됩니다. 한 번에 딱 잘라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그 감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 그게 나한테 좋은 방향인지, 이것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 다음 관계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자신의 감정을 알게 됩니다. 미련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이 혼란스러운 시간이 결국 당신한테 남겨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련인지 사랑인지를 구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감정을 느끼는 지금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별 후에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아직도 이 사람을 못 잊는지 자책합니다. 빨리 정리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낍니다. 미련한 것 같아서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근데 그 감정이 있다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했다는 증거입니다.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감정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도 말고, 그냥 그 감정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감정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비로소 당신은 그 감정이 뭐였는지를 더 선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